우리 몸에 세균이 침투해서 질환이 발생하면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신종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국내 환자 3명이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슈퍼박테리아 구체적인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질병관리본부 이형민 의료감염관리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신종 슈퍼박테리아,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발표한 항생제 내성균, 소위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것은 콜레스틴이라는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세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콜레스틴 항생제는 다른 항생제의 내성을 볼 때 우리가 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게 되는 카베페넴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여기에마저도 내성을 나타낼 때 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그런 항생제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마저도 내성을 보이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치료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발견된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특성이 이 내성을 보이는 유전자가 다른 세균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콜리스틴 항생제도 소용이 없다. 이 뜻은 결국에는 마지막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다는 거니까 네. 이번에 신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마땅한 치료 대책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를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항생제들이 있는데 그 사용 범위가 좁은 항생제 또는 넓은 항생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항생제들이 우리가 잘 듣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게 카바페넴계 항생제라든지 방코마이신 항생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에마저도 내성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 콜레스테린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마저 내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항생제가 굉장히 거의 없다 혹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단순한 감염증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치료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환자 3명이 감염된 상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항생제를 딱히 쓸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환자들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떻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저희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저희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검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의료기관에서 의뢰가 오는 것들 혹은 연구 목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장내 세균을 일종의 세균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린 내성균이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미 보고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떤 공중보건학적인 문제 발생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혹시 이미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까라는 확인 차원에서 저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집된 그런 장내 세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새 세균 주에서 콜레스테린 내성 유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료 중인 환자에서 확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치료 중인 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 보유 사례를 확인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신종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는 이번에 장내 세균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장내 세균, 소위 대장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됩니다. 그런 것에 의한 어떤 장염이라든지 요로 감염증 이런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발 증상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고 혹시라도 만성 질환이라든지 혹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치료가 거의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자체로 치명적이라기보다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인체에서 발견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게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사실 이제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될 때는 통상 우리가 초기에 이제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이제 특징적인 특화되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균 역시도 이제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 항생제에 이제 세균도 남기 위한 그런 작용으로서 이제 내성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세균이 완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확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벼워지면은 소위 이제 항생제를 우리가 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이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미처 다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균들이 이제 그 해당하는 항생제에 대한 어떤 저항성, 내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동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런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절한 항생제를 적당한 기간에 적정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감기가 걸렸는데 항생제를 처방받는 사례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것도 문제고 네. 처방받은 항생제를 내가 판단해서 복용하다가 끊는 뭐 이런 사례들도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떤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이 슈퍼박테리아가 얼마나 발견됐고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콜리스테인 항생제 내성균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이제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근래에 이제 우리와 아주 인접해 있는 중국에서도 역시 이제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 등장을 막기 위해서 혹은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용자 측면, 의료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대책, 국가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하여서 관리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내에서 이 박테리아가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좀 국내 어느 정도 좀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람이 아닌 가축에서는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마찬가지로 사람에서처럼 이제 장내 세균을 분리하여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 이번에 확인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인체에 분리한 장내 세균에서도 발견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를 갖는 세균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확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난 8월에 이미 이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식약처,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된 모든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항생제 내성균은 6가지 종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것을 좀 더 계속 리뷰를 하고 있고 범부처 단위의 그러한 감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짚어봐야 할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이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제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 이제 내성 검사를 먼저 실시해서 보다 더 이제 정확하게 잘 듣는 항생제를 명확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항생제에 대해서 용법대로 정확하게 복용해야 됩니다. 임의로 복용
복용을 중단한다라든지 혹은 이전에 남겨둔 항생제를 또 자의로 해석해서 복용하는 경우 오히려 항생제 내성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약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이는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같이 주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항생제 처방 또 복용 같은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이형민 의료감염관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